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이미 은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 품고 있는 고민, 바로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살면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특히 수입이 끊기고 지출은 꾸준히 이어지는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평생 모은 돈을 몇 년 만에 다 써버리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돈을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실제 예시와 함께 현실적인 방법들을 10가지로 나눠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월 수입이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또 어떤 분들은 꽤 큰 자산이 있음에도 불안에 떨며 사시더라고요. 결국 중요한 건 돈의 절대 액수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자세와 습관이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은퇴 이후에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힌트를 얻게 되실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째, 은퇴 후 월 생활비 구조부터 다시 짜야 해요. 은퇴 전에 쓰던 생활비 그대로 쓰다 보면 금방 무너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은 퇴직 후에도 외식, 쇼핑, 취미생활을 예전처럼 유지하다가 3년 만에 퇴직금을 거의 다 써버리기도 했고요. 또 다른 분은 퇴직 전부터 생활비를 미리 줄여보면서 도시 외곽으로 이사해 고정 비용을 크게 줄였더니 마음의 여유까지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녀가 이미 독립했는데도 여전히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다 보니 정작 본인의 노후 준비가 부족해져 버렸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은퇴 이후엔 매달 들어오는 돈과 꼭 써야 하는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정비부터 줄이는 게 중요해요. 특히 주거비, 식비, 통신비, 보험료 같은 항목을 점검해서 새롭게 재구성하는 거죠. 둘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놓치지 말고 챙기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놓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연금 수급 가능 나이가 됐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몇 달씩 손해를 본 분도 계셨고요. 가입 기간이 짧다고 그냥 포기했는데 사실은 최소 수급 요건만 맞추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소득 인정액 계산이 어렵다 보니 아예 신청도 안 하고 지나친 경우도 있더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상담을 요청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알아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신청 시기와 조건을 잘 파악해서 한 푼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셋째, 은퇴 후에도 작게라도 꾸준한 소득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완전히 수입이 끊기면 아무래도 불안해지죠. 어떤 분은 평생 교사로 일한 경험을 살려 온라인에서 강의를 만들어 매달 몇십만 원의 수입을 벌고 있고요. 또 다른 분은 텃밭 농사를 지어서 근처 장터에 나가서 소소하게 판매하면서 삶의 활력도 얻고 있어요. 그리고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은 주 2일만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내가 잘하는 일이나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작게 시작해보고 꾸준히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넷째, 지출 통제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해요. 처음엔 아껴 써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괜히 위축되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하루 커피 한 잔 줄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는데 알고 보니 대체할 만한 저렴하고 만족도 높은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카드 쓰는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월 말마다 적자에 시달리다가 체크카드 하나로 바꾼 뒤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필요한 지출과 감정적인 소비를 구분 못해서 자꾸 물건을 사두고 후회하곤 하셨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일단 지출 패턴을 기록하면서 눈에 보이게 만들고 절약이 아닌 선택의 문제로 바꿔보는 거예요. 안 쓰는 것이 아니라 덜 쓰고 제대로 쓰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다섯째, 건강은 돈보다 중요한 자산이에요. 노후에 병원비로 빠져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고혈압 약을 제때 안 챙겼다가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수백만 원이 나갔고 또 다른 분은 치아 관리 소홀로 임플란트까지 하게 되면서 치료비 부담이 컸다고 해요. 그리고 한 분은 매일 30분씩 걷는 습관 덕분에 70대에도 큰 병 없이 잘 지내고 계시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건강검진을 제때 받고 약이나 치료를 미루지 말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 건강하면 병원 갈 일도 줄고 의료비도 아끼고 삶의 질도 훨씬 좋아지니까요. 여섯째, 자녀와의 경제적 분리는 꼭 필요해요.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 중엔 자녀 지원에 너무 많은 돈을 쓰신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결혼 자금과 주택 자금까지 마련해 주느라 퇴직금이 다 날아갔고 또 한 분은 손주 양육을 도와주면서 본인의 건강과 시간까지 다 소진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녀와의 감정적인 거리도 점점 벌어져서 상처만 남았다고도 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자녀와 돈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도움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주는 게 좋아요. 부모의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일곱째, 주거 문제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집 때문에 돈 걱정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큰 집을 유지하려다 보니 관리비, 보수비가 계속 부담됐고, 또 다른 분은 노후에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서 수년간 갈등을 겪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은 주거를 다운사이징해서 월세 수입까지 만들어서 오히려 여유가 생기기도 했죠.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크고 좋은 집보다 지금 내 삶에 맞는 집을 선택하는 게 현명하고요. 가능하면 주거비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환경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덟째, 금융 사기와 투자 실패를 조심해야 해요. 은퇴한 분들이 자주 노리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친구 따라 고수익 투자에 들어갔다가 수천만 원을 날렸고요. 또 다른 분은 전화 금융 사기를 막지 못해서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한 분은 가족이 대신 관리해 주겠다며 재산을 몰래 처분한 일도 있었다고 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모든 금융 거래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이해 안 되는 건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주변 권유나 감정적인 결정은 항상 조심해야 해요. 아홉째, 커뮤니티와의 연결이 삶을 더 안정되게 해줘요. 돈 걱정만큼 외로움도 노후의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은퇴 후 사람들과 단절돼서 우울감이 심해졌고요. 또 다른 분은 동네 봉사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고 해요. 그리고 한 분은 평생 친구들과 매주 모임을 이어가면서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이어가고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과의 연결이 결국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니까요. 열째,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해요. 돈이 많다고 무조건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평생 돈 모으기만 하다가 정작 쓰지를 못해 불안만 쌓였고요. 또 다른 분은 적은 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다 보니 마음이 훨씬 풍요로워졌대요. 그리고 한 분은 돈이 곧 자유라는 관점을 가지면서 소비에도 기준이 생겨서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고 내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은퇴 후 죽는 날까지 돈 걱정 없이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천천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가만히 되짚어보면 돈 걱정 없는 노후란 단순히 통장에 많은 돈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꾸준히 있고 쓸 땐 불안하지 않고 남은 시간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10가지 이야기에는 숫자보다 마음, 재산보다 관계, 기술보다 습관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돈을 불리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돈이 나를 위해 일할 수도 있고 나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입원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지출을 통제하는 습관을 들이고 건강을 자산처럼 관리하고 자녀와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관계를 맺고 내 상황에 맞는 주거를 선택하고 투자나 사기는 철저히 조심하고 사람들과의 연결도 놓치지 않으며 돈에 대한 관점도 조금씩 바꿔가다 보면 그게 바로 돈 걱정 없는 인생, 평온한 노후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중요한 건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 순간부터라도 천천히 시작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늦은 때란 없고 하루하루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실천하고 바꿔나가는 게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혹시나 오늘 들으시면서 나도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한 시작입니다. 변화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길 바라며 마음속에 따뜻한 여운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꾸준히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후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새롭게 생겼어요.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더 자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 한번 눌러보시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가볍게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도 삶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마음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노후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